네, 우리 사회 그 많은 변화 가운데 최근에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1인 가구가 올 들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편의점 이런 게 잘 되는 것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도 그렇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여성들의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성들이 모이셔서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리다 협동조합인데요. 오늘 유경희 그리다 협동조합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뭘 그리시는 협동조합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리다 협동조합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이름에서처럼 어떤 여성들의 삶을 좀 그려 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꿈을 그려 나가듯이 어떤 가치를 함께 그려 나간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그리다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꿈을 그리고 여성의 미래를 그리고 삶을 그리고 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이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협동조합은 2013년도 하반기에 네. 예, 구성이 됐는데요. 만든 배경은 저희가 여성운동을 했던 선후배 활동가들이 예, 힘을 합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활동가 중에서 이제 저의 경우는 상담과 교육을 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후배들은 공정무역 커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작은 아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단체 공간 아주 작은 5평 공간에서 그래서 그 두 팀이 합쳐서 좀 의기투합을 해서 여성들이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2013년도 9월 말에 예. 그리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네. 배경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뭐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굉장히 행복하게 협동조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경희 이사장님은 특별히 올해 2015 서울시 여성상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여성운동을 쭉 하셔서 이 여성상 수상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수상하시게 대한 그 가장 공헌하신 건 어떤 겁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운동 현장에서 3, 4년 정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부분에 예, 여성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예, 여성들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꿈꾸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또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하신 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다 협동조합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음 맞는 분들이 여성활동 하던 분들이 이렇게 소위 우리 사석 표현을 하면 뭉쳤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몇 분이나 되세요? 조합원들은 지금 한 120명 정도 예, 조합원들이 많으시네요. 계십니다. 네. 예. 활동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형태인데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핵심 네. 이제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20여 명의 여성 조합원인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여성 1인 가구 네. 예,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합원은 지금 100% 여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예, 그리다 협동조합의 네.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어느 분이나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남성분들이나 뭐 세대를 초월해서 예, 좀 어린 학생들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예, 상당히 많은 이제 네. 범주가 좀 넓은 편입니다. 좋네요. 네, 이 가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꼭 여성의 그렇죠. 문제, 뭐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 협동조합이 이제 처음부터 어떤 복합 커뮤니티 공간에서 뭐를 함께 해보고 보니까 공부도 하시고 뭐 굉장히 네. 활동들이 다양한데요. 그 공간 구성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그 그리다 협동조합의 가장 이제 핵심 공간은 홍대 입구에 있는 어슬렁 정거장입니다. 네. 어슬렁 정거장이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1층에는 이제 카페와 음식
아주 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2층에서는 상담, 여성 상담, 그리고 교육,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어슬렁 정거장 외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 꿈마르라는 북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어떤 도봉 여성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약간 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 전역에 활동 무대들이 있으시네요. 제가 앞서 오셔서 협동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홍대 앞에 있다 그러셔서 저는 거기 한 군데서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또 지금 뭉쳐서 보니까 여기저기 그 공간들이 꽤 많이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자, 보니까 이름도 아주 재밌게 지신 게 많아요. 어슬렁 정거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카페로 거기서 예.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일반인들도 차도 드시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어슬렁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이 하시는 게 많은데요. 연구소도 있습니다. 네. 상담 교육 프로그램 하는 연구소. 연구소 이름도 특이하네요. 연구소 네. 이름이 예, 생기랑 마음 달풀입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조금 저희가 생기랑 마음 달풀. 네. 예, 예. 예, 저희 그 연구소 이름은 제가 네. 여성운동을 좀 마무리를 하고 예, 연구소를 만들게 됐는데요. 조금 더 진입장벽이 쉬운 공간, 문턱을 낮춰서 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저희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 있게 그리고 마음을 달달하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조금은 좀 약간 다가가기 좀 편하게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 어떤 리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연구소에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또 여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의 역할에 좀 묶여서 자신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없을까, 그런 부분까지 쭉 자기를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고,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엮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최근에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막 열심히 달려만 가던 그런 가치에서 가려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여성들, 특별히 또 그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리다 협동조합 유경희 이사장님 만나 뵙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한 것 가운데 이제 여성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로는 이제 그 한부모 여성이나 또 비혼모 또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뭐 꿈마루 공간이나 도봉센터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행을 해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자립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자립 부분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펼쳐내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수용이 되는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 공간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교육을 한 분들이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회 네.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좀 약간의 그 묶어서 약간 통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직업으로 네.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걸 뭐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또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 예, 다음 예.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도 뭐 계획하시고 점차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없는 걸 좀 만들어 내셔야겠네요, 그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카페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도 또 이제 비용도 들고요. 뭔가 여성들이 모이셔서 기존에 없는 뭐 그런 약간 새로운 개념의 혹은 뭐 니치 마켓 이런 걸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비혼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뭐 미혼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개념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은? 비혼모는 이제 자발적인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네. 내가 아이를 네. 결혼의 그런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라고 자율적인 결정을 한 분들을 저희가 비혼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그리다 협동조합의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리시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어슬렁 정거장, 홍대 앞에 있는 이곳이 가장 좀 핵심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쪽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파급되는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예, 어슬렁 정거장은 홍대 입구에서 굉장히 찾아오기 쉬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뛰어나고요. 저희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1인 여성 가구들의 네트워킹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이제 1인 여성으로 살면서의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작은 노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 여성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 놓으시면 다른 또 1인 여성 가구나 다른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다시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공간에서 오면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쳐서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운동의 영역들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좀 자료들이나 이제 책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오셔서 세미나도 하시고 또 학습을 하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 이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혼자서는 쉽지 않지만 네트워킹의 공간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어려운 지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경제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단위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공감이나 혹은 정보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잡지도 발간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쭉 1인 여성 가구들의 어떤 그 어슬렁 아카데미를 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이 제일 힘들까라고 하니까 주거 문제가 굉장히 제일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로부터의 안전권, 그리고 먹거리를 대강 때우는 문제, 그래서 먹거리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외롭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시선들, 특별하게 보는, 근데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러면 여성들이 제일 좀 1차적으로 힘든 게 뭐냐? 건강이다라고 얘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때 만났던 분들끼리 기획하고 또 인터뷰하고 원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인용 행복이라는 잡지를 연말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단행본이 아니고 잡지면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하셨군요. 1차적으로 했고, 다양한 주제로 시리즈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리다 협동조합의 그 주요 포스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슬렁입니다. 단어가. 예. 앞서 이제 어슬렁 정거장이었습니까? 네. 네, 예. 그것도 그렇고 좀 전에 그 잡지 만들면서 하셨던 그 어슬렁 아카데미도 있고. 네, 예. 또 어슬렁 거려도 괜찮은군요, 거기는. 그렇죠. 훨씬 좀 널널하게 네. 좀 편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보통 어슬렁거리면 욕 먹잖아요. 왜 빠릿빠릿하지 않냐고. 예. 예? 조금 느긋하게. 그만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나 1인 가구들이나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달리면서 쫓기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라도 조금 여유를 갖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13년 이제 가을에 협동조합을 출범을 하셔서 지금까지 의미 있게 진행을 해 오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겠고요. 반면에 예. 좀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겁니까? 예, 가장 이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1인 여성 가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공적인 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 확산은 됐는데 제일 어려운 지점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그 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직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 이제 그 부분이 경영상의 부분도 있어서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뭐 영리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이게 참 고민인 것이죠. 예, 영리적인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운영이 되면서 아무튼 그런 가치를 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한 120여 분의 조합원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합원의 특별한 뭐 조건은 따로 없고요. 다만 이제 그리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여성들의 어떤 인파워먼트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조합원이 되면 이제 일정한 출자금과 또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 뭐 조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출자를 하고 또 의결권은 동등하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합의 원칙이니까 그렇고요. 조합원에 가입되면 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혜택도 좀 받을 수 있나요? 약간의 음료 할인의 혜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한 20% 정도 또 할인 혜택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혜택보다는 저희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그런 것들이 훨씬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모두에 이제 우리 1인 가구가 50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다도 가능하고 뭐 여성만 절반만 뜨더라도 뭐 조합원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은 될 때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엄청난 큰 규모로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그래요. 그 조합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미약하게 시작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조합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시면서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고 하시는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퇴근 후에 갈 곳이 생겼다. 그리고 와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대접하는 그런 어떤 정말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 오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 그리고 동네 친구. 그야말로 이 공간에 오면 나와 또 생각이 비슷한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 그리고 와서 하여간 뭐라 그럴까요? 지적받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점이 좋다라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특히 1인 여성 가구들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1인 여성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정부나 혹은 서울시에서나 지자체단에서 어떤 정책들 지금도 많이 뭐 안심 택배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저녁에 퇴근할 때 같이 이렇게 집까지 바래다 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많이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그 정책의 틀이나 방향들이 좀 어떤 게 요구된다고 보세요?
1인 여성 가구에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 주거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규모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좀 공동체적인 거주 형태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에 아까 안심택배 얘기도 네. 하셨지만 실제로 혼자 살았을 때 동네에서 굉장히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거기 1인 여성 가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 부분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1인 여성 가구들이 혼자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일자리 개발이라든가 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여성 가구 또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한 발만 조금 더 나가서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뭐 어렵게 하시지만 사실 그 그리다 협동조합의 모임이나 이런 공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또 의미 의식도 있고 그나마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정말 1인 가구 특별히 이제 노인 가구 이런 데는 뭐 그런데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앞으로 좀 하셔야겠네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역에 마포구 쪽에 저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피해 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의 어르신들 한 끼 밥을 같이 먹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쉼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협동조합이고 협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뭉쳐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 가구로 이제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원해서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라고 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여성 노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 고민 중에 한 축에 있는 것이 고령화 여성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독립시키거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그분들도 하여간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저희가 같이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아이들 보기, 손자, 손녀 돌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닌 여성 개인 누구누구로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려야 될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리다 여성협동조합 앞으로 계획, 비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1차적으로 1인 여성 가구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가능해야 되고 심리적인 또 건강, 신체적인 건강권을 가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여성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가장 1순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지역 안에서 그리다 협동조합이 잘 자리매김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슬리퍼를 신고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그리고 여성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함께 또 조합에 하셔도 좋겠고요. 또 뭐 비슷한 유형의 조합을 만드셔서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우리 사회 다양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유경희 그리다 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